이번 주는 아무래도 아이폰 14 버닌 소식과 iOS 16의 업데이트의 내용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나 버닌 소식은 원인이 어떤 건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소식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어떤 소식이 올라왔는지 이번 주 영상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할 때 가장 난감한 순간 중 하나가 아이폰이 부서졌을 때입니다. 국내 사용자들은 보통 고장난 부분만 교체해서 수리해주는 서비스를 받아왔고, 부위별로 수리 비용이 달라서 비교적 저렴한 하드웨어들은 부담 없이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그렇지 않았죠. 대부분의 수리가 아이폰을 통째로 리퍼폰이라는 이름의 중고 새기기로 바꿔주는 정책을 펼쳐 국내 사용자들에게는 익숙치 않았고, 게다가 비용도 상당히 비싸서 하드웨어가 망가지면 엄청나게 난감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외신에서 입수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전 세계 애플 스토어 및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아이폰 14 일반 모델은 리퍼를 받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14 및 14 플러스 모델은 수리가 용이하도록 후면 유리 패널을 탈착식으로 제작하여 전면과 후면을 모두 열 수 있어 일부 고장난 부품은 그 자리에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프로 모델은 후면을 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간단한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출시하는 아이폰에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네요. 애플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특히나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애플에서는 알 수 없다고 하며 서드파티 앱들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설정을 추가해 사용자 맞춤 광고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 앱 개발자이자 보안 연구가들에게 애플이 광고와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애플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애플 스토어, 애플 뮤직, 애플 TV 등 일부 애플의 기본 앱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게 설정해 두어도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애플이 개인정보 및 활동을 비공개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당혹스러운 부분까지 알고 있다며 애플을 비판했습니다. 이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아이폰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애플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일부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서 사파리를 사용해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사파리 앱이 충돌하는 이상한 버그가 한동안 일어났었습니다. 이 버그는 iOS 16 및 일부 iOS 15 사용자들에게도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버그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해당 단어들이 버그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BES를 포함하고 있는 베스트 같은 단어를 검색하려고 할 때 BES 세 글자 이상을 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버그의 경우 갑자기 오늘 밤 생긴 버그로 외신에서는 iOS 자체의 문제로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서버 측 문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버그는 금세 고쳐졌으며 아직까지 원인이나 애플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출시에 관한 소문이 자자했던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 운영체제 첫 번째 버전에 대한 애플의 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모델 출시를 대비해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헤드셋에 장착될 OS는 ROS 혹은 리얼리티 OS라고 불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OS에 대한 소문은 올해 초 애플 스토어 업로드 로그와 애플 오픈소스 코드에서 해당 OS에 대한 참조가 발견되면서 OS의 존재가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에 관한 채용을 마크 거먼은 3D 혼합 현실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엔지니어를 찾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구인 목록은 가상현실에서 재생할 수 있는 3D 콘텐츠를 헤드셋용 비디오 서비스에 구축할 계획임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 감독하는 관리팀을 새로 신설해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의 전 수석 리더와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리자를 영입했다고 하네요. 애플이 이렇게 헤드셋에 힘쓰고 있는 것이 점차 밝혀지지만 현실적으로 헤드셋의 가격이 너무 비싸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아이폰 14 프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 혹시 AOD, 즉 Always On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어제 외신에서 새로운 iOS 16.2에서 새로운 AOD 옵션이 추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아이폰 14 프로의 AOD 유저 중 일부가 화면이 너무 켜져 있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다시 말해 AOD 치고 그냥 화면만 어두워지는 설정에 대한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이렇게 밝은 AOD가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애플은 이런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옵션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 목록은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배경화면 표시 기능과 알람 표시 기능 두 가지 토글이 생긴다고 하며, 이 두 옵션을 모두 꺼버리면 시간과 검정색 배경화면만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는 AOD처럼 검정 화면에 시계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바로 방해금지 모드를 실행하면 새로 생길 기능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해금지 모드는 또 그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옵션이 빨리 추가되었으면 좋겠네요.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폰 14 프로 일부 모델에서 벌써 버닝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커뮤니티 글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화면은 대부분 검정색 화면을 보여주며 안쪽에 자세히 보면 버닝이 진행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게시글을 업로드한 사용자는 AOD 사용 때문에 버닝이 생긴 것 같다고 서술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본 누리꾼들은 버닝 보정 관련 이슈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사용자는 애플에서 수리를 거부당했다는 의견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반응은 2달밖에 되지 않은 비싼 스마트폰에서 기본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사용했다고 벌써부터 버닝이 발생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애플 측에서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은 없으며 외신에서도 아직까지 이에 관한 뉴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드웨어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에 따라 추후 아이폰 14 프로의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희귀한 애플 제품을 수집하는 트위터 사용자가 이번에 출시하지 않은 애플의 맥세이프 충전기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이 제품은 애플에서 디자인 테스트를 진행한 모델로 보여지는데요. 이미지를 보면 기존 맥세이프 충전기가 있고, 이 맥세이프 충전기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는 알루미늄 스탠드가 있습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로 마감 처리되어 있고 USB-C 충전 포트로 제작이 되어 있네요. 여튼 이 이미지가 공개된 후 애플 관련 유출 정보를 업로드하는 듀란 류이가 더 자세한 이미지를 업로드했고, 힌지 방식으로 맥세이프 충전기를 세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전기를 사용하기엔 다소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폰을 세워서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눕혀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외신에서도 이 부분을 꼬집으며 출시되지 않길 잘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충전기의 이름은 애플 매직 차저라고 하는데, 애플은 어떤 매직을 원했던 걸까요? 블룸버그의 보고서에서 애플이 애리조나에 있는 공장에서 일부 칩셋을 소싱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업로드했습니다. 팀 쿡은 유럽 순방에서 이 내용을 직접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애리조나에서 소싱할 칩셋에 대한 세부 정보는 밝히지 않았지만, 애플 공급 업체인 TSMC는 현재 피닉스 근처에 제조 공장을 짓고 있으며 2024년에 공장이 완공되어 칩셋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TSMC가 애리조나에서 두 번째 공장을 열 계획이며 최첨단 차세대 칩셋을 제조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있었던 만큼 팀 쿡이 말한 애리조나의 공장은 아마 TSMC의 공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 정부는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칩을 제조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아마 이 정책의 일환으로 애플이 움직이고 있으며, 또 현재 제조 공장을 여러 곳으로 늘려 공급업체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폰 15 관련 소식인데요. 현재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는 USB-C 타입을 채택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운치 않은 소식 하나는 프로 시리즈에만 USB-C 타입이 채택되고 일반 모델에는 지금 그대로 라이트닝 포트를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 때문에 일반과 프로 모델의 전송 속도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밍치고는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5 일반 모델은 USB 2.0을 지원하는 라이트닝 포트가 장착되어 지금 모델과 전송 속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USB-C 타입을 지원하는 프로 시리즈는 최소한 USB 3.2 혹은 썬더볼트 3가 장착될 것이 예상되면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두 개의 스마트폰의 전송 속도가 크게 차이날 것이 예상되는데요. USB 2.0의 전송 속도는 최대 480MB/s 정도지만 썬더볼트 3는 최대 40GB/s의 속도를 지원하니 전송 속도만 놓고 보면 무조건 프로를 구입해야 할 이유가 생길 것 같네요. EU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에 표준 충전기인 USB-C 타입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 뒤를 이어 여러 국가들에서 이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적용된 국가에 스마트폰을 판매해야 하는 애플 입장에서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USB-C 타입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에 지지 않고 인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인도 소비자부 유통부 장관이 정부 및 민간 기관 회의를 개최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에 USB-C를 채택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8월 이 법안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네요. 여튼 인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EU에서 통과된 것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아이폰 13 프로나 14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 앱 화면을 닫거나 전환할 때 애니메이션이 끊기는 현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소식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업데이트 될 것으로 예상되는 iOS 16.2에서는 애니메이션이 버벅거리는 현상을 수정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버그는 iOS 16.1이 출시되기 전부터 널리 알려진 버그였지만 그때는 수정되지 않았고 일부 외신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일명 프로모션이라고 불리는 120Hz를 지원하는 모델에서 가장 크게 확인이 되는 문제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프로모션 때문에 더 잘 느껴지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지 않는 모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이번 iOS 업데이트는 새로운 잠금화면 설정과 더불어 애니메이션 관련 버그 수정까지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며 트위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며 트위터 인증 배지를 $8에 판매해 수익을 최대한 늘리려는 시도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며 당시 트위터의 직원 약 7,500명 중 절반을 해고하는 것도 모자라 트위터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엔지니어 등 자신에게 비판적인 직원들도 계속해서 해고해 한 번 더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이슈가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이것은 모든 직원이 주 40시간을 무조건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하며 할 수 없다면 회사에서 떠나야 하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대답을 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메일을 받은 수백 명의 트위터 직원들은 이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트위터를 떠난다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직원들이 이 결정을 본 일론 머스크는 갑자기 이 조건을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월간 대면 회의와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 발표했다고 합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트위터가 곧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트위터가 회복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번 주 영상을 몰아서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 소식 중 어떤 소식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